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보상 선제연구원 이다은 노무사입니다. 이지혜 노무사님과 김수현 노무사님에 이어 오늘 제가 교육할 주제는 노화로 인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한 질병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 시끄러운 곳에서 3년 이상 근무했는데 귀가 안 좋다면 소음성 난청은 아닐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시력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 자외선 등 유해광선에 10년 이상 노출되었다면 백내장 등 안구 질환도 업무상 질병으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균임금 정정 및 요양비 정정인데요. 이는 난청이나 안구 질환 외에도 이전에 노무사님들이 설명해 주신 모든 상병들에 대해 정정을 통하여 더 많은 보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오늘 교육 제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음성 난청부터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귀가 어두워지면 나이가 들어서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난청 중에서도 소음성 난청이란 지속적이고 장기간 과도한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청력 손실로 주로 높은 음에서 잘 듣지 못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기만 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직종에는 광업, 건설업, 용접공, 목공업, 석재 가공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소음을 유발한 사업장이었다면 소음성 난청 유발이 가능한 직종에 해당합니다. 소음선 난청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선 난청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공단 측에서 지금까지 다녔던 사업장 중 소음을 유발하는 사업장이 있었는지, 소음을 유발했다면 그 소음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병원급의 병원에 특별 진찰을 보내서 신뢰성 있는 평가를 통해 청력 손실을 파악합니다. 이후 전문조사나 통합심사를 거쳐서 소음선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해당한다면 장애급여가 지급됩니다. 난청은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닌 바로 장애급여를 청구하여 해당 절차를 통해서 장애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소음선 난청 승인 사례는 무수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건설업에서 3년 일하신 분, 석공에서 15년 일하신 분, 광업소 등에서 일하신 분, 조선소에서 일하신 분 등이 난청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장애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구 질환입니다. 안구 질환이란 첫 번째, 일부가 안 보이거나 입체감이 왜곡되어 뒤틀려 보이는 황반 변성, 두 번째,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는 백내장, 세 번째, 안압이 상승하여 주변부 시야가 좁아지는 녹내장 등이 있습니다. 안구 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직종에는 용접공이 있습니다. 가용접을 하는 취부나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용접 불꽃에는 자외선이나 적외선 등 안질환을 유발하는 유해광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인더를 이용해 용접 부위를 매끈하게 가는 사상 작업이나 곡직이나 산소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 작업을 하는 경우 용접 불꽃뿐만 아니라 비산되는 쇳가루나 철가루 등이 눈에 튀어서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석공이나 야외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경우에 햇빛 등 자외선이 눈에 영향을 주어 백내장 등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구 질환은 먼저 요양급여 청구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하는 경우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질환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질병과 직업력이 관계가 있는지 재회 경위를 확인한 다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 및 휴학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이후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주치의가 판단할 경우 장애급여를 청구하여 장애급여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구 질환 승인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조선소에서 취부, 용접, 사상 절단 작업을 약 27년 8개월 수행한 재해자분이 좌한 황반변성, 좌한 백내장, 우한 각막 혼탁, 우한 감각성 외사시 상병에 대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조선소에서 용접공을 약 32년 9개월 수행한 재해자분이 황반변성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장애급여를 청구하여 시력 수치에 따라 장애 8급을 인정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등 안질환은 용접 같은 관련 직업력이 인정된다면 요양 및 장애급여를 신청하여 보상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균임금 정정 및 요양비 정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당시 수령한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을 검토하는 이유는 이 평균임금이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재해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보상금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평균임금이 낮을수록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이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잘못 계산된 경우 정정을 신청하여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 정정은 이미 오래전에 산재보상금을 지급받으신 분들이더라도 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모든 상병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 정정의 예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만약 소음선 난청으로 장애 11급을 받아서 220일치의 장애 일시금을 받는 경우 공단에서 평균임금을 10만 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장애 일시금을 2,200만 원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재해자분이 실제로 받았던 평균임금 수준은 사실 10만 원이 아니었고 20만 원이었던 경우 공단에서 판단한 평균임금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정도가 차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10만 원을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공단 측에 정정을 신청하여 평균임금 2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장애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평균임금 정정만 검토했을 뿐인데 장애보상금이 2,2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되는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정정 검토는 중요하고 저희 법인은 보상 이후에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비 정정입니다. 산재로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급여로는 보통 진료비나 치료비 같은 급여 항목 등만 지급되고 이 외에 비급여 항목들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양급여 청구 시 필수 서류가 아니어서 청구하지 않았던 약제비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 확인 청구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아예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비급여 치료비 등도 비급여 치료비 청구를 통해서 더 많은 요양비 지급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드린 평균임금이나 요양비 정정처럼 저희 법인은 재해자분들의 더 많은 보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산재특화 노무법인 산재는 더 보상 이다 노무사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복지관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